환상과 상상이 이루어지는 곳 그림책방 10월 첫 번째 방송 시작합니다. 이른 아침 작은 새들 노랫소리 들려오면 언제나 그랬듯 아쉽게 잠을 깬다. 창문 하나 햇살 가득 눈부시게 비춰오고 서늘한 냉기에 재채기 할까 말까 눈 비비며 빼꼼히 창밖을 내다보니 335 아이들은 제잘되며 학교 가고 산책 갔다 오시는 아버지의 양손에는 효과를 알 수 없는 약수가 하나 가득 딸각딸각 아침 짓는 어머니의 분주함과 엉금엉금 냉수 찾는 그 아들의 게으름이 상큼하고 깨끗한 아침의 향기와 구수하게 밥등 드는 냄새가 어우러진 가을 아침 내겐 정말 커다란 기쁨이야. 가을 아침 내겐 정말 커다란 행복이야. 응성만 부렸던 내겐 파란 하늘 바라보며 커다란 숨을 쉬니 드높은 하늘처럼 내 마음 편해지네. 텅 빈 하늘 언제 왔나. 고추 잠자리 하나가 잠덜 깬 듯 엉성이 돌기만 빙빙 토닥토닥 빨래하는 어머니의 분주함과 동기동기 기타 치는 그 아들의 한가함이 심심하면 쳐대는 괴종식의 종소리와 시끄러운 조카들의 울음소리 어우러진 가을 아침 내겐 정말 커다란 기쁨이야. 가을 아침 내겐 정말 커다란 행복이야. 응성만 부렸던 내겐 가을 아침 내겐 정말 커다란 기쁨이야. 가을 아침 내겐 정말 커다란 행복이야. 뜬구름 쫓았던 내겐 이른 아침 작은 새들 노랫소리 들려오면 언제나 그랬듯 아쉽게 잠을 깬다. 창문 하나 햇살 가득 눈부시게 비춰오고 서늘한 냉기에 재채기 할까 말까 환상과 상상이 이루어지는 곳 그림책방. 안녕하세요. 그림책방의 책방지기 유정입니다. 제법 긴 연휴가 어느새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은 이 긴 연휴 동안 무엇을 할 예정이신가요?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이 연휴 기간 동안 아이들과 읽으면 좋을 추석 그림책과 함께 또 우리 어린이 친구들과 함께 듣기 좋은 음악들을 잔뜩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같이 그림책 이야기도 듣고 음악도 들으시면서 긴 연휴 즐겁고 재미있게 보내시길 바랄게요. 이어지는 노래는 김수지 작사 작곡의 가을 하늘 멋진 날, 그리고 남현화 작사 진선미 작곡의 용감한 다람쥐 행진곡입니다. 솔솔 불어오는 바람 깼더라. 조금씩 가을이 다
환상과 상상이 이루어지는 곳 그림책방. 오늘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추석 그림책은요, 두 권인데요. 첫 번째 그림책은 길벗 어린이에서 출간된 이혁배 작가님의 소리의 추석 이야기이고요. 두 번째 그림책은 비룡서에서 출간된 김미애 작가님 글, 박재철 작가님 그림의 분홍토끼의 추석입니다. 이 두 권의 그림책 모두 추석날 우리에게 많이 잊혀져 가고 있는 그런 풍속들을 굉장히 잘 담아내고 있어서 제가 첫 번째 그림책으로 이렇게 소개해드리게 됐어요. 소리의 추석 이야기는요, 아마 초등학생 친구들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봤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주인공 소리라는 여자아이가 부모님과 함께 할머니 댁에 가서 추석 명절을 지내는 이야기인데요. 여기서 퀴즈. 친구들, 추석 명절날 아침에 그해 갓 나온 그런 제철 과일과 음식들을 차려놓고 조상님께 절을 하는 것, 이런 풍속을 뭐라고 하는지 아나요? 제사라고 대답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거 우리 차례라고 합니다. 명절날 아침에 이렇게 음식을 차려놓고 조상님께 절을 하는 걸 우린 차례라고 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간단한 음식들을 차려서 조상님이 계시는 묘소에 찾아가 묘를 돌보고 그 다음에 인사드리는 건 혹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맞아요. 그거 성묘라고 해요. 사실 저도 요즘은 성묘를 안 간 지 꽤 오랜 시간이 흐른 것 같아요. 근 몇 년은 안 간 것 같은데 요즘은 많이 사라지고 있는 그 명절의 모습이기도 하죠. 요즘은 아무래도 이렇게 묘소에 잘 안 모시고 납골당이나 이런 데 모시다 보니까 이렇게 직접 음식 찾아들고 묘소에 찾아가고 이러는 성묘의 모습은 많이 이제 사라지고 보기 드문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이런 것만 등장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추석 때 또 어떤 놀이 많이 하는지 혹시 아나요? 추석 때는요, 우리 굉장히 그해 이제 막 거둔 곡식들, 과일들이 풍성한 시기잖아요. 그래서 정말 잔치처럼 즐겁고 흥겹게 보내는데요. 이 그림책들에 보면은, 그 강강술래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줄다리기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꽹과리, 장구, 북, 징을 치면서 막 흥겹게 음악을 연주하고 또 막 이렇게 상고라고 하죠. 머리에 이렇게 끈 달아서 막 돌리고 그런 거 하는 풍물놀이도 나옵니다. 또 소놀이라고 해서 멍석을 이렇게 둘러매고 그 다음에 소 가면을 쓴 채 집집마다 다니면서 음식을 얻고 그 집의 풍년과 평안을 비는 소놀이라고 하는 놀이들도 등장해요. 사실 요즘은 정말 많이 잊혀져 가고 있는 놀이들이고 또 풍경들이긴 한데요. 이 그림책 속에서라도 우리 눈으로 한번 확인하면서 옛날엔 이런 놀이가 있었구나. 그리고 올해 가족들 다 모였을 때 이런 거 한번 해보면 재밌겠다 하면서 찾아보면은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소리의 추석 이야기 같은 경우에는요, 부모님 세대에 보냈던 옛날의 추석 모습들이 너무너무 잘 사실적으로 그려져 있어요. 저도 제가 국민학생 때, 저 때만 해도 초등학교가 아니라 국민학교였거든요. 국민학생 때 명절의 풍경은 정말 딱 이 소리의 추석 이야기에 나오는 이런 풍경이었어요. 우선은 할머니 댁 갈 때까지 정말 차가 많이 막혀서 진짜 도로 위에서 차가 전혀 움직이지 않아가지고 차에서 내려서 스트레칭도 하고 뭐 간식도 사 먹고 막 이랬던 기억이 나거든요. 항상 뉴스에 보면은 막 그 아나운서가 운전하시는 분한테 몇 시간 걸리셔서 여기까지 오셨냐 막 이런 거 물어보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이 분홍토끼의 추석 같은 경우에는요, 조금 더 상상력을 발휘해서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그림책이에요. 토끼가 달에서 떡방아를 찢다가 그만 실수로 절구꽁이를 땅에 떨어뜨리고 말아요. 그래서 이 절구꽁이를 찾으러 내려왔더니
마침 딱 추석 기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절국공이를 찾으러 다니면서 송편 찌는 것도 보고 명절 음식 만드는 것도 보고 또 추석날 다양한 놀이들도 구경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엔 이 절국공이를 찾아 달나라로 다시 올라가게 되는데요. 마지막에는 이 달나라에 올라간 토끼를 바라보면서 달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소원을 비는 모습까지 등장합니다. 우리가 추석이 음력 8월 15일인 거 알고 계시는가요? 보통 우리 15일이라 그러면은 보름이라고 하잖아요. 이 보름이 한 달 중에서 달이 제일 크고 밝은 보름달이 뜰 때라서 보름이라고 해요. 그래서 추석 음력 8월 15일이면 얼마나 동그랗고 예쁜 보름달이 뜨겠어요? 올해 추석 때는 또 보름달 보면서 어떤 소원 빌지 고민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두 권의 그림책과 함께 말이에요. 이어지는 노래는 강소천 작사 김성태 작곡의 추석날 그리고 달달 무슨 달 그리고 이어지는 노래는 김수지 작사 작곡의 보름달에게 마지막 곡은 박윤희 작사 김은선 작곡의 달떡 이렇게 네 곡의 노래 이어서 들어보도록 할게요. 8월에도 추석날은 즐거운 명절 밥 먹고 대추 먹고 송편도 먹고 8월에도 추석날은 달이 밝은 밤 손이 손을 잡고서 달맞이 가요 달달 무슨 달 쟁반같이 둥근 달 어디 어디 떴나 남산 위에 떴지 달달 무슨 달 낮과 같이 밝은 달 어디 어디 비추나 우리 동네 비추지 달달 무슨 달 거울 같은 보름달 무엇 무엇 비추나 우리 얼굴 비추지 동그란 달빛 가득한 추석 밤하늘 소원을 들어준다는 보름달이 찾아왔죠 달아 보름달아 내 소원 들어줄래 두 눈 꼭 감고 너에게 말할게 내 소원이 너에게 닿았다면 별처럼 찡긋 반짝여줄래 동그란 달빛 가득한 추석 밤하늘 소원을 들어준다는 보름달이 찾아왔죠 달아 보름달아 내 소원
뱃머리 보슬보슬 흩날리네 말랑말랑 동그란 인절미에다 고소한 콩가루 뿌려놓았나 아 맛있겠다 통도도동 둥근 달 금가루 은가루 뿌려놓았네 아 맛있겠다 통도도동 둥근 달 한 입 베어 물면 온몸에 달빛 가득 맛있는 달떡이다 밤하늘 둥근 달 동도동 떠오르고 희뿌연 달물이 보슬보슬 흩날리네 말랑말랑 동그란 인절미에다 고소한 콩가루 뿌려놓았나 아 맛있겠다 통도도동 둥근 달 금가루 은가루 뿌려놓았네 아 맛있겠다 통도도동 둥근 달 한 입 베어 물면 온몸에 달빛 가득 맛있는 달떡이다 맛있는 달떡이다 환상과 상상이 이루어지는 곳 그림책방.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그림책은요, 두 권 모두 송편과 관련된 그림책이에요. 첫 번째 그림책은요, 키즈엠 출판사에서 출간된 천미진 작가님 글, 정빛나 작가님 그림의 추석 전날 달밤에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그림책은 호랑이 꿈 출판사에서 출간된 권민조 작가님이 작업하신 마씨 할머니의 달골 송편입니다. 추석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음식 중 하나가 바로 송편이 아닐까 싶은데요. 많이들 또 사서 드시기도 하지만 어린 아이들이 있는 집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송편 키트 같은 걸로 송편 한번 빚어보는 것도 굉장히 기억에 남는 추억이 될 것 같아요. 저도 아이가 어릴 때는 제가 집에서 직접 이렇게 막 맵쌀 익반죽을 할 자신은 없어서 송편 키트 사서 그 동네에 사는 친구들 불러가지고 같이 송편 빚어서 먹고 했거든요. 네, 되게 아이들이 그거 만지는 재미도 있고요. 또 자기가 직접 빚은 거를 나중에 쪄서 먹으니까 굉장히 맛있게 즐겁게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추석 전날 달밤에는요, 온 식구가 모여서 송편을 빚는데 이 송편에 여러 가지 소들을 넣으면서 그 소를 넣는 마음에 자신의 소원도 담는 모습이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할머니는 송편에 녹두를 넣으면서 우리 둘째 며느리 건강한 아기 낳아라 하고 소원을 담으시고요. 또 작은 엄마는 콩을 가득 넣으면서 어떤 아기가 태어날까, 이런 예쁜 아기가 태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소원을 넣기도 하고요. 또 할아버지는 팥을 가득 넣은 송편에 우리 할머 무릎 좀 안 아팠으면 좋겠다, 이런 소원을 담기도 합니다. 하나하나 읽다 보면은 송편 안에 들어가는 다양한 소들도 알 수 있지만 그 가족들이 빚는 송편 안에 담긴 소원들이 전부 나의 가족, 나의 곁에 지켜주는 우리 가족들을 위한 것이라는 걸 눈치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 친구들에게 소원을 말해봐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갖고 싶은 걸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렇게 우리 추석 때 비는 소원에는 물론 내가 갖고 싶은 소원도 빌면 좋겠지만 거기에 더불어 우리 가족들의 건강과 행복, 그런 것들도 같이 빌어보면은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이 마씨 할머니의 달골 송편이라는 이야기는요, 우선 그림체도 굉장히 만화스럽게 재미있게 그려져 있고요. 추석 송편의 이야기에 환경에 관한 이야기까지 굉장히 잘 엮여져 있는 그런 그림책이에요.
그래서 마고산에 사는 마씨 할머니가 항상 이제 한가위, 추석이 되면 동물들을 초대해서 송편을 대접을 했어요. 그래서 올해도 송편을 맛있게 빚었는데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아무래도 내가 이제 내려가 봐야 되겠다라고 하니까 이제 달이 마씨 할머니에게 지금 그 모습으로 내려가면은 사람들이 깜짝 놀란다. 그러면서 우왕 변신환이라는 신통방통한 약을 줘서 이 마씨 할머니가 이제 평범한 사람의 모습으로 변신해서 이렇게 지상에 내려오게 됩니다. 근데 이제 동물들이 마씨 할머니한테 하소연을 하는 거죠. 눈에 너무 농약을 많이 쳐서 살기가 힘들다. 그다음에 새들은 그 쉬어갈 갯벌이 없어졌다. 그다음에 물고기들은 강물이 너무 더럽다. 또 동물들은 산에 산불이 났다. 이러면서요. 마씨 할머니는 이 동물들을 위해서 이 그 자연을 이렇게 아주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깨끗하게 만들어 주시는데요. 그래서 이제 동물들이 마음이 편해져서 다시 마씨 할머니네 집으로 오죠. 그래서 이 동물들을 위해서, 고생한 동물들을 위해서 마씨 할머니가 다시 송편을 빚는데요. 이 송편에다가 달꿀을 담아요. 근데 저는 이 말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달님이 주는 달꿀. 이 달꿀을 담은 송편을 동물들과 함께 빚어서 맛있게 먹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아이들과도 우리 친구들도 송편 먹을 때 여기에 달꿀이 담겨 있구나. 마씨 할머니의 그런 우리 지구를 위한 소원이 가득 담겨 있는 송편이구나 상상하면서 먹어도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추석 때 송편 진짜 많이 먹잖아요. 그 송편 안에 하나하나 소원들을 담아서 우리 가족의 행복과 평화, 또 우리 지구의 깨끗한 환경을 위해서 그런 것들 생각하면서 먹으면 더더욱 좋을 것 같아요. 이어지는 노래는 김인주 작사, 권미연 작곡의 가을은 맛있어. 그 다음엔 김규환 작사, 작곡의 가을길. 마지막은 여유미 작사, 박윤희 작곡의 가을의 향기 이어지겠습니다. 가을은 맛있어 가을은 맛있어 냠냠냠냠냠냠 냠냠냠냠냠냠 가을은 맛있어 가을은 맛있어 냠냠냠냠냠냠 주렁주렁 사과나무에 달콤한 한입
환상과 상상이 이루어지는 곳 그림책방. 그림책방은요,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FM 91.3에서 들으실 수 있는 책방입니다.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금요일 오전 11시에 본방송과 재방송이 이어집니다. 방송에 소개된 책들은 인별그램에서 그림책방, 영어 알파벳으로 GRIMCHECKBANG를 검색하시거나 초록창 블로그에서 요정쌤의 책 이야기를 검색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기는 너튜브에서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다시 듣기를 검색하셔서 그림책방을 검색하셔도 되고요. 블로그 요정쌤의 책 이야기에서 링크 타고 들어가서 들어보실 수도 있습니다. 자, 이번에 소개해드릴 추석 그림책은요. 우리가 추석 때 빼놓을 수 없는 먹거리 중 하나죠. 과연 뭘까요? 송편은 이미 소개해드렸잖아요. 지금 소개해드릴 그림책은요. 바로 전에 관련된 그림책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전 좋아하시나요? 저는 고구마전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서울에서는 명절에 고구마전 잘 안 먹더라고요. 제가 있던 곳에서는 모르겠어요. 저희 어머니가 해주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명절 때 꼭 고구마전을 먹었었거든요. 그래서 고구마전이 그리워지는 그런 그림책 전놀이입니다. 이 책은요. 소원나무 출판사에서 출간이 되었고요. 동글 작가님이 글을 쓰시고 강은옥 작가님께서 그림을 그리셨어요. 이 책의 앞에 면지에 보면은 여러 가지 음식 재료들이 나옵니다. 동그랑땡, 넓적이 소고기, 새우, 고추, 표고버섯, 애호박, 동태, 그 다음에 길쭉하게 썰은 길쭉이 소고기, 파, 송이버섯 이런 아이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그 중에서 주인공은 송이버섯이에요. 이 송이버섯의 특징은 노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밤에 잠이 안 와요. 놀고 싶어서. 그래서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나랑 씨름할 사람 이렇게 씨름할 친구를 찾아요. 그래서 이제 오밤중에 한바탕 씨름이 벌어지게 되죠. 어디서 벌어지냐면요. 무언가 하얀 가루가 있는 곳에서 벌어집니다. 근데 이 송이버섯이 나랑 씨름할 사람 그랬더니 아주 이 녀석을 혼쭐을 내주겠어 이러면서 아주 우락부락한 길쭉이 소고기가 등장을 해요. 그림도 굉장히 재미있는데요. 길쭉이 소고기는 팔에 막 근육이 우룩부룩합니다. 그리고 이제 파가 그 심판을 본다고 해서 이제 파가 심판을 보고 둘이 씨름을 하는데 어쩌다 보니까 이 파와 길쭉이 소고기, 송이버섯이 차례로 넘어지면서 갑자기 그 꽃이 삼총사가 되어버려요. 이 친구들 따라서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식재료들이 놀다가 이제 물놀이를 하러 들어가요. 노란 물에 물놀이를 하러 들어갔는데 실컷 놀다 보니까 또 추워집니다. 그래서 따뜻한 데를 찾아야 되겠어 하고 따뜻한 데를 또 찾아가요. 또 거기서 미끄럼틀도 타고 막 뒤집기도 하고 하다가 실컷 놀고 이제 너무 피곤하다 하면서 소쿠리에 들어가 잠이 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책의 마지막 면지에는 동그랑땡 전, 육전, 새우전, 고추전 이런 전들이 쫙 등장을 하죠. 아이들과 함께 어떤 전이 맛있는지 명절 때 무슨 전이 먹고 싶은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보셔도 재미있고요. 그런 거 생각 안 하더라도 그냥 이 안에 씨름하고 아이들이 이 노는 모습들이 너무 재미있고 유쾌해서 제가 꼭 교실에 있는 친구들에게 명절 전에 읽어주는 그림책이기도 해요. 명절 때 전 진짜 많이 부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이 책 보고 전 부칠 때 뭐 먼저 바르고 그 다음에 계란물에 빠뜨리고 그 다음에 이제 식용유에 굽고 하는 과정 중에서 불을 사용하지 않는 좀 위험하지 않은 그런 거는 아이들과 함께 해보셔도 너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전놀이라는 그림책 하나 소개시켜 드리고요. 또 노래 쭉 이어서 듣고 올게요. 이어지는 노래는 악동 뮤지션의 시간과 낙엽, 그 다음에 김재영 작사 작곡의 가을이 오는 소리, 그 다음에 한경의 작사 롤프 러브랜드 작곡의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그
그다음에 마지막 곡은 김옥순 작사, 김태호 작곡의 기차를 타고 이렇게 또 4곡 이어서 듣고 오겠습니다. 맨발로 기억을 거닐다 떨어지는 낙엽에 그간 잊지 못한 사람들을 보냈다. 맨발로 기억을 거닐다 붉게 물든 그간 함께 못한 사람들을 홀린다. 시간은 물을 흐르듯이 흘러가고 난 추억이란 댐에 누워 미처 잡지 못한 기억이 있어 오늘도 수평선 너머를 보는 이유 맨발로 기억을 거닐다 나를 사는 단풍에 모든 걸 내어주고 살포시 기대해본다. 맨발로 기억을 거닐다 다 익은 가을 내 허기진 맘을 붙잡고 보니 잠이 든다. 가슴에 꽃과 나무 시들어지고 깊게 묻혀 꺼내지 못할 기억 그곳에 잠들어 버린 그대로가 아름다운 것이 슬프다 슬프다 맨발로 기억을 거닐다 노란 은행 나무에 숨은 나의 옛날 추억을 불러본다. 맨발로 기억을 거닐다 불어오는 바람에 가슴으로 감은
휴일 아침이면 나를 깨운 전화 오늘은 어디서 뭘 할까 창밖에 앉은 바람 한 점에도 사랑은 가득한 걸
환상과 상상이 이루어지는 곳 그림책방. 오늘은 추석 그림책과 함께 다양한 동요, 노래들 들려드렸는데요. 아이들과 함께 혹은 온 가족이 그림책 읽어보시면서 연휴 즐겁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9월 3일부터 9월 9일까지는 지금 궁궐을 무료 개방한다고 해요. 창덕궁 후원을 제외하고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종묘, 왕릉 모두 무료 개방한다고 하니까 방문하셔서 가을의 정취 흠뻑 느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제가 창경궁 근처에 있는 학교를 다녔었는데요. 창경궁의 가을 풍경이 진짜 아름답습니다. 가셔서 사진도 찍으시고 바스락바스락 낙엽 소리도 들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또한 9월 3일에는 남산골 한옥마을에서 공연이 있다고 해요.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라고 하니 시간 되시는 분들은 한번 아이들과 함께 온 가족이 방문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추석 기간 동안 서울 전통시장 61곳에서 전통시장 체험도 있다고 해요. 동네 근처에 시장이 있다면 한번 인터넷으로 검색해 보시고 방문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9월 7일에는 서울 역사박물관에서 한가위 한마당이 12시부터 오후 4시까지 열린다고 하니까 연휴 기간 동안 뭐 하지? 아직 계획 없으신 분들은 이렇게 다양한 곳 방문해 보시면서 재미있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즐거운 추석 연휴 보내시고요. 저는 추석 기간 중에 다시 찾아오도록 할게요. 이어지는 노래는 전유신 작사, 이용수 작곡의 윷놀이, 그 다음에 이수영 작사, 설재호 작곡의 가족의 탄생, 마지막으로는 잔나비의 가을밤에 든 생각, 세 곡 연속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윷 나와라 모 나와라 신나는 윷놀이에 온 가족이 모두 모여 웃음꽃 피어난다. 윷가락을 더 높이 던져보자. 누가 나야 이길 텐데
머나먼 별빛 저 별에서도 노래를 부르는 사랑 살겠지. 밤이면 오손도손 그리운 것들 모아서 노래를 지어 부르겠지. 새까만 밤하늘을 수놓은 별빛마저 불어오는 바람 따라가고 보고픈 그대 생각 짙어져 가는 10월에 아름다운 이 밤에 부르다 보면 어제가 올까. 그립던 날이 참 많았는데 저 멀리 반짝이던 아련히 멀어져가는 너는 작은 별 같아. 새까만 밤하늘을 수놓은 별빛마저 불어오는 바람 따라가고 보고픈 그대 생각 짙어져 가는 10월에 아름다운 이 밤에 수많은 바람 불어온다. 날려보내진 않을래. 잊혀질까 두려워.